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는 설이 있어서 한 3일을 쉬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일주일 내내 장이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주간 브리핑으로 정리해 볼 건데요.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증시에서는 글로벌 미국 증시가 모두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특히나 금요일날 좀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끌어올리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이슈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기업이 급등하는 기업도 있고 반대로 꼬꾸라지는 기업도 발생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크 트레이딩에서 아크가 지난주에 테슬라를 매수했는데 이번 주에도 추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한 기업이 오랜만에 4개나 나왔는데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인데요. 가운데 있는 기업 아스트라제네카는 안타깝게도 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알리바바 6% 상승, TSMC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갈린 게 확실히 보이는데요. 구글이 7.4% 상승이 나왔고 아마존이 9.5% 올랐는데 반대로 떨어진 기업 눈에 들어오시죠? 페이스북이 21.4%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로 인해서 정말 크게 하락이 나왔고 이때 나스닥이 3.7%나 빠졌습니다. 정말 충격을 줬는데 다행히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등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지금 왼쪽 아래 보면 페이팔이란 기업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22.9%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52주 동안 고점 대비 하락률,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저점 대비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은 반대로 고점 대비 하락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의 모습이고 이번 주에 봤더니 빨간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많이 올라간 기업 3개를 뽑아보자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KRB에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0.14밖에 안 되죠. 그만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적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는 KRBN 같은 종목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1% 이상 올라간 섹터는 소비순환재, 에너지,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소비순환재 2.89%의 상승이 나왔죠. 일주일을 놓고 봐도 소비순환재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4.2%의 상승이고 에너지도 4.19% 끝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순환재 하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 맥도날드, 로우스가 있습니다. 로우스는 제가 배당 왕족주로도 소개드린 게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TF 현황을 보면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100이 상대적으로 좀 높이 올라갔고 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SOXX 반도체 ETF죠. 4.7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3배 레버리지 상품 SOXL 요거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도 반도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XLE 에너지죠. 에너지 섹터가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금융 섹터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3%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메꾸는 모습이었고 주요 지수 중에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VTI가 2% 올라왔다는 건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야가 많이 올랐냐, 가치냐, 성장이나 따져보면 중형 성장주가 3%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 위에 배당을 보면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ETF DGRO가 있죠. 1% 상승을 했고 오른쪽 아래 레버리지는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라간 거는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7% 상승이 나왔고 FNGU랑 BULZ는 기업의 실적이 갈리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과 배당 ETF 중에서 탑10 기업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QQQ랑 VO는 지금 빅테크 기업이 거의 대부분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꼴등이 엔비디아였는데 이번에 메타 플랫폼이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8.3%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SCHD는 지금 머크, 암젠,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파이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바이오 기업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직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VIG에서는 ACN이 16.7%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를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반등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탄소 중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하는 ETF, LIT가 고점 대비 하락률을 4% 메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임도 이번에 반등이 나왔죠?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마에서도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성장주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슈 러시, 순매수 탑5랑 중요 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4,08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엔비디아가 900억, 루시드가 771억 원, 그리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이 723억, TQQQ, 나스닥 100 ETF의 3배 레버리지죠. 704억 원의 순매수가 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상당히 커졌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줍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상당히 크죠.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걸 대비해서 엔비디아를 모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매수 탑5 기업 중에 전기차 기업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랑 루시드입니다. 두 개의 차트를 보면 우선 테슬라는 계속 채널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루시드를 보면 두 번의 상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이 밑부분이 앞에서 봤던 박스권 상단이랑 거의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지선에 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둘 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저 같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다음에 우리는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과 EPS 이런 걸 봐야겠죠. 테슬라는 매출이랑 EPS가 아름답게 올라가는 기업이고 루시드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EPS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테슬라랑 루시드 선택하라면 당연히 테슬라를 선택할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 평가를 하는 거지 기술적 평가를 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축 찬스 관련된 영상을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개를 보겠습니다. 5개 모두 다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니 역대 최대 실적을 발휘했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크래프트 기업을 인수했죠. 그만큼 게임 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고 앞에서 제가 ETF 바로미터에서 게임 ETF 급등을 보여드렸죠. 그만큼 게임이 상당히 좋은 테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MD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매출이 49%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덩달아서 엔비디아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월 달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도 좋을 예정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실적도 좋았는데 20분의 1로 주식 분할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기업도 있죠. 메타 플랫폼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자체를 출렁이게 만들었고 나스닥이 3.7%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요일날 아마존의 실적이 좋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순이익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타 플랫폼이랑 아마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볼게요.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의 매출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메타 플랫폼 정말 단촐하죠. 광고 수익이 97.5%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광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이 광고는 당연히 유저 베이스이기 때문에 월 평균 유저가 지금 29억 명인데 거기서 하나도 성장이 없어서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장 기업이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아마존을 보면 온라인 스토어가 48%,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셀러랑 AWS, 요건 클라우드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 다양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는 작년 대비 이번에 40% 성장을 했고 셀러는 12% 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1%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내니까 성장 기업으로서 더욱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매출 구조를 봐야 어떻게 투자하는지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빅테크 기업으로 몰려져 있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느냐 간단히 보면 7일에는 암젠이랑 헤즈브로가 있고 8일에 화이자 그리고 9일에는 우버, 디즈니, 투일리오가 있습니다. 10일에는 트위터, 코카콜라, 펩시가 있고 11일에는 도미니언 에너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으면은 반등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아크가 어떤 회사에 집중하는지 지켜보면서 거래 내역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6.0%, 텔레닥이 5.8%, 코인베이스가 4.2% 순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가 6.3%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텔레닥도 0.2% 올라서 6.0%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크가 매수한 건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볼게요. 에메랄드 색으로 나타난 게 매수고 흰색이 매도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추가 매수를 했죠. 1.9%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매집한 게 블럭인데요. 16.4%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거기서 줍줍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투엘리오도 4.7%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아크 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는 마이너스 난 기업은 없었는데요. 이번 주 1등은 두 개였습니다. 테슬라랑 코인베이스가 9% 상승이 나왔고 꼴등인 준비디오는 0.2%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에 5% 상승이 나온 기업은 텔레닥이랑 로큐였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의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이번 주에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강하게 매수한 기업, 10% 이상 비중 늘린 기업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이랑 19위에 있는 로빈후드입니다. 11.3%의 비중을 증가시켰죠. 반대로 20% 이상 매도한 기업도 나왔는데 트위터 27% 매도했고 이리디움 21%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위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특히 트위터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아크에서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 두 개를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아크가 10% 이상 매집한 기업 두 개의 차트를 볼게요. 블록을 보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하락률 15%나 됩니다. 반대로 로빈후드는 저점 대비 상승률 22%나 되죠. 두 개 다 강하게 매집했는데 블록처럼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로빈후드처럼 올라가는 기업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기업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할로 계속 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꼭 내려가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기업이 눌림목이 조금씩 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아크가 전량 매도한 기업이 4개나 있었는데요. 보면은 넷플릭스, 핑듀오듀오, 텐센트, 그리고 다케다 제약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에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가이던스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해서 아크에서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핑듀오듀오랑 텐센트를 전량 매도했는데요. 중국 관련된 기업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케다 제약도 매도를 했는데 요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될 건 중국 기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넷플릭스 같은 OTT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